은퇴하고 나면 노년기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아도는 시간일까요? 부족한 소득이나 건강하지 못한 일상일까요? 은퇴자가 처한 현실이 다른 만큼 노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적에 대한 답변도 모두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공통분모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다수는 돈을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노년기 삶을 버겁게 하는 최고의 적은 돈의 가치를 결정할 만큼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퇴하면 소득이 줄거나 끊어지기 마련인데 물가가 오른다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길어진 노후 일상은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고된 노후를 각오해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그제는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짜장면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거의 안 먹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짜장면이 끌렸어요. 짜장면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짜장면에 대한 가격의 변화를 적은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1970년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실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짜장면은 서민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친근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짜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찌나 맛이 좋던지 눈치 없이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가격조사 전문기관 한국물가정보원에 짜장면의 가격 변화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1970년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100원이었답니다. 이후에 짜장면 가격이 10배가 올라서 1000원대를 기록한 시점은 1990년이었어요. 20년 만에 짜장면 가격이 무려 10배가 오른 셈이죠. 그리고 1995년에 2000원, 2003년에 3000원, 2011년 4000원, 그리고 2018년 5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3년 이때 이르러서 6000원을 돌파한 6025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짜장면 가격은 무려 65배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침묵의 노후 암살자라는 별칭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굉장히 생소한 표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심장질환과 같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칭은 비교적 많이 알고 있지만 침묵의 노후 암살자라는 별명은 많이 알고 있는 용어가 아니죠. 이 용어는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마치 고혈압처럼 노후를 서서히 좀먹어 간다는 뜻으로 알려진 별칭입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내리는 일이 반복되죠. 물가는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요소지만 특히 소득이 줄거나 끊어지는 은퇴 이후의 물가 상승은 가계 생활을 더욱 압박하는 요소로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은퇴와 동시에 고정소득이 끊어지거나 줄어드는 수순을 피하기 어렵죠. 덕분에 적지 않은 은퇴자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하는 노후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은퇴하면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가계 현실은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일부의 은퇴자는 은퇴 전 소득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은퇴 후의 소득이 해마다 오르는 물가보다 더 높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대를 접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는 공적연금이 아니라면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고 화원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물론 투자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들은 물가 상승률을 아래키 뛰어넘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투자의 속성상 항상 플러스 수익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물가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단언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고성장 시대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7년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임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평균 소득 전년 대비 3.5%가 상승한 상황이었어요. 이는 2017년 물가 상승률이 0.9%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평균 소득은 2.6%가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그 이후 5년 동안 실질적 소득 상승률 추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그 이후에 평균 소득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은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의 폭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2022년 기준 실질적인 소득 상승률은 0.9%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면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정답이겠죠. 그렇다면 물가 상승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98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물가는 9.5%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로선 아주 살인적인 물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외환위기가 조기에 진정이 되면서 물가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5.9%까지 물가가 치솟았죠. 그리고 다시 진정되면서 떨어진 물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급등하는데 이때 소비자 물가 6.3%였어요. 정리하면 IMF로 표현되는 외환위기 때 미국 부동산 버블과 모기지론 부실화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발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물가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더하여 정치까지 엉망진창의 늪으로 빠진다면 국가는 물론 개인까지 폭망하는 수순을 각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국가들이죠. 아르헨티나 물가 230%를 넘었어요. 그럼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컨대 현재 기준으로 아끼고 아껴서 은퇴 부부가 노후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3%씩 물가가 오른다면 10년 뒤에 노후 생활비는 269만 원이 있어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노후 생활비로 361만 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해마다 5%씩 물가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 노후 생활비 326만 원, 20년 뒤 노후 생활비 무려 531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득 없는 노년기에 이런 일이 진짜 현실로 다가온다면 정상적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는 아주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내외적 변수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전략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외 신인도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요. 물론 신인도 하락폭이 변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물가 폭등은 각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치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은퇴자들의 주요 소득원 중에서 물가 상승분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원, 사실상 공적연금이 전부일 듯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같거나 그것보다 웃도는 고정소득원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득원은 항시 물가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소득원인가요? 사실은 저도 국민연금 외에는 물가 상승분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노후소득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열심히 강의를 하는 만큼 물가 상승이 5% 정도 오른다고 해도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도 일하고 있는 노후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 좋은 수입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저는 감히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노년기 삶을 호되게 후려치는 최고의 적은 단연코 물가 상승률이다.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하는 노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득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만 물가는 절대 개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물론 국가가 나서서 물가를 통제하지만 지금처럼 정치적 불안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수출도 환율도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 삶을 버겁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위험들 중에서 노년기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가 상승률의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많이 웃을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처럼 우울한 뉴스는 이제 그만 보고 삽시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